우리가 이제 직선 때도 선생님이 좀 많이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도형들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포인트를 잘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접한다. 원과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배웠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와 접할 때와 안 만날 때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사실 이제 대부분의 곡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요 접할 거냐 안 할 거냐, 몇 개의 점에서 만날 거냐, 이런 걸 큰 구분으로 위치 관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요 상황은 뒤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접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중요 정보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을 내용이 중학교 때인가 보다.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몇 개를 그린다? 두 개의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두 개의 접선이 그려지고 여기가 수직입니다 라는 정보를 썼을 거야. 그치? 그러면서 더 중요한 여기서 중심에서 요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배운 거리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배우셨습니까? 공식으로 배우기를 두 가지를 배웠거든.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두 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우리가 도형에서는 항상 쓰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어쩔 때 이 상황을 쓸 거냐, 어쩔 때 이 상황을 쓸 거냐를 내가 캐치를 해야겠지. 자, 그럼 이게 접선이 있어, 접선이. 그러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접선까지 수직일 거고,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의 정보를 쓸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접점의 정보를 찾기가 편할 거냐? 접점의 정보를 찾기가 편해? 알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입니다의 정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접점을 찾기 힘들어. 이 직선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반지름과 같아요의 정보를 쓰겠다는 거야. 이 두 번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하겠다는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첫 번째 상황인 거예요. 점과 점.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원이 축과 접해요 라고 하는 거는 원과 X축, 원과 Y축에 접하는 상황을 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상황입니다. X축. 자,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X축의 위쪽에서 접하는 원과 아래쪽에서 접하는 원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위쪽에 접하는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했을 때 이 중심에서 X축이 수직이 되고, 이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 A, 0이 되겠지. X축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B부터 0까지의 Y좌표의 그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곧 반지름과 같아요 라는 정보가 생긴다. 자, 밑에 쪽에서 접했을 상황을 보면 역시 중심 좌표가 A, B이고요. 이 접점의 좌표는 A, 0이 될 텐데, 이때 B의 좌표가 음수죠. X축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되냐? 0에서 B까지를 뺀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이 되겠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X축에 접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은 반지름과 중심의 Y좌표가 절대값이 같아지는 상황을 말한다.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반대가 되겠지. 자,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을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에 r 대신 b를 갖다 쓸 수 있는 게 정보라는 거야. X축에 접해요. X축에 접해요. X축은 y는 0인데 y는 0까지의 거리가 y좌표하고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요. 반지름 9라고 쓸 수 있겠다. 자, R 대신 왜 3을 쓸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인 거예요. Y축에 접하는 원. 그럼 Y축에 접하는 원이면 역시
y축의 또 다른 이름은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y축의 오른쪽에 접할 때와 왼쪽에 접할 때가 있다. 그럼 y축의 오른쪽에 접하게 됐을 때는 중심좌표가 a, b예요. 자, 그러면 중심에서 y축까지 수직이 될 거고 그 접점의 좌표는 0, b가 되겠지. x가 0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거리는 a에서 0을 뺀 x 좌표의 차이가 바로 반지름이 될 거예요 라는 정보인 거야. 자, 그럼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좌표가 a, 0, a, b인데 자, 역시 a 좌표가 음수일 거지. y축의 왼쪽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 좌표가 0, b가 되니까 0에서 a까지 마이너스 a가 반지름이 될 거다. 자,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상황에서의 결론은 반지름이 중심 x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얘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반대. 자, 그러면 x축에 접합니다. y축에 접합니다. 반지름이 x좌표랑 같군요. x좌표의 절대값과 같군요. 이렇게 쓰겠다. 중심이 3,1이고 y축은 x는 0이니까 x는 0부터 x는 3까지. 자, 저 녀석을 r 대신 갖다 쓸 수 있어요. 이런 뜻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외워도 되는데 외우는 것보다는 암기는 까먹으니까 요거는 이해하시라고요. x축에 접하면 y는 0부터 y는 b까지. y축에 접하면 x는 0부터 x는 a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3번이 이제 어렵습니다. 3번이 어려운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우리가 다음에 시험 대비할 때도 무지하게 쌤이 강조할 내용이 3번이 될 텐데, 자, 1번과 2번 x축 접해요, y축 접해요가 합쳐져서 동시에 접해요가 되는 거야.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해요. 그럼 동시에 접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냐? x축의 위면서 y축의 오른쪽에서 접하는 1사분면에서 접하고, x축의 위면서 y축의 왼쪽인 2사분면에서, x축의 아래면서 y축의 왼쪽, x축의 아래면서 y축 오른쪽. 자, 그래서 x축의 위아래, y축의 왼쪽 오른쪽 그 두 가지 식이 합쳐져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상황은 네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느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거냐, 어느 사분면에서. 자, 그러면 요 좌표가 a, b라고 했는데 아까의 정보를 보세요. 자, 그러면 요 접점 그게 b였어. 그게 r이야. 그 다음 요 접점까지 그게 a였어. 그게 r이야. 그러니까 a랑 b랑 r이랑 모두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란 소리죠. 1사분면에서 접하면 중심좌표와 반지름이 모두 같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A로 다 써도 되고 B로 다 써도 되는데, 확실한 건 A하고 B라고 하는 거는 각 사분면마다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니까 항상 양수인 건 반지름이 항상 양수였잖아. 반지름이 항상 양수니까 반지름의 부호까지 보장된 R을 갖다 쓰는 게 가장 표현하기가 무난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씁시다 라고 하는 거야. 중심의 좌표가 R, R 반지름 R이 되겠지. 왜? 다 같으니까. 그럼 이제 2사분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세요. 자, 중심 좌표. 자, 여기까지가 B, 양수야. B는 그대로 R이야. 그럼 여기가 X좌표인데 X좌표가 음수가 됐지. 자, 그러니까 얘가 R이랑 같아진 거야.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A, B가 되는 거죠. 중심의 X좌표는 음수가 되는 거야. 2사분면이니까 Y좌표는 양수겠지.
그래서 2, 4분면에 접합니다에 여기에 부호는 x 플러스 r, y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야. 그래야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a, b로 쓰면 얘가 양수든 음수든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r로 이렇게 세팅을 한다는 소리야. 2번까지 이해가 됐다면 그럼 3번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럼 중심 좌표가 뭐가 되겠어? 3번에서는. 부호가 3, 4분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둘 다. 그러면 3, 4분면에서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을 중심 좌표로 이렇게 써라. 그러면 4, 4분면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x 좌표는 플러스, y 좌표는 마이너스니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사분면에 접하는 겁니까에 따라서 요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세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원을 내가 4개 중에 하나를 만들고 완성을 해야 되니까 어렵겠죠. 자, 여기 부호가 왜 마마, 풀마, 풀풀, 마풀이 됐는지를 이해하셔요. 그래야 중심 좌표가 r, r, 풀풀, 마이너스 r, r, 마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마마, r, 마이너스 r, 풀마 이렇게 읽어내겠다. 자,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세팅은 4가지가 있다. 자, 중심이 2, 마이너스 2고요. 동시에 접해요. 그럼 얘가 반지름이란 소리지?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예요. 얘는 이렇게 써주면 되네. 3번은. 자, 연습하러 갈게요. 축에 접하는 원. 자, 다음의 원과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세요. 자, 앞에 있는 일반형에서 무슨 정보를 가져오래? 중심의 정보를 가져오래잖아. 이렇게 중심만 필요할 때는 빠르게 뽑아야 된다고. 자, x-5의 완전제곱을 만들겠죠? 5, y 플러스 4, y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을 만들겠죠? 마이너스 2. 자, 5, 마이너스 2 뽑을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중심은 5, 마이너스 2래요. 5,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누구의 좌표를 갖다 쓴다? x축. x축에 접하니까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 y는 0까지의 거리니까 여기다 2를 이렇게 갖다 쓴다. y는 0까지. 되겠지? 2번.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을 구해라. y축에 접하는 원을 구해라. 자, 그럼 우리가 원을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할까요? 일반형으로 할까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표준형으로 y축에 접하는 원을 쓰면 두 개의 정보 하나가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을 x-a 제곱 y-b의 제곱은 a 제곱이라고 쓰고 자, 1,0을 지나요. 2, 마이너스 2를 지나요. 자, 이렇게 식을 가지고 풀면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니까 풀면 되겠다. 보일까요? 자, 이제 풉니다. 위에 거 전개. 밑에 거 전개. 자, 물론 이제 위에서 a제곱 소거해도 되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도 마찬가지예요. 빼면 a제곱 소거되고 b제곱 소거되고 자, 그럼 요게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b 대신 a 마이너스 2를 대입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b 대신 a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한번 풀 거예요. 그럼 이제 a제곱이 소거됐으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에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자, 이렇게 풀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 돼서 a의 값이 1 또는 5가 나와요. 그럼 a가 1 또는 a가 5.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
A가 5면 B는 3입니다. 그래서 A가 1, B가 마이너스 1 또는 A가 5, B가 3.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Y축에 접하는 원을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는 R 대신 누구를 쓸 수 있느냐? 요 정보입니다. 자, 대망의 8번입니다.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시험 기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나중에 우리가 시험 대비 들어가면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음 시험 대비 때는 미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 두 개 미리 익혀놓자. 완벽하게 익혀놓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다는 아니어도 선생님이 오늘 중요 표시하는 애들을 평소보다 많이 공부해 놓으시면 2학기 시험 대비할 때 티가 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어려워. 자, 그래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출제는 아주 잘 되는데 일단 요 등급 가르는 문제가 돼요. 자, 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접근은 첫 번째 어느 사분면에서 접하는가의 정보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아까 1, 2, 3, 4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그 사분면의 정보는 어디를 지납니다. 이 좌표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 지나는 점이 1사분면이면 1사분면에서 접할 것이고 아니면 그 점의 좌표, 지나가는 점의 좌표에 따라서 몇 사분면인지를 알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사분면에 따라서 정보를 1, 2, 3, 4 중에 정한 다음에 그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하여 R에 관한 방정식을 만드는 요 1, 2번 과정이 XY 좌표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풀이 순서예요. 그럼 여기까지 먼저 진행을 해보자. 자, 어느 사분면을 지납니까?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이니까 식을 뭐라고 써야 돼?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여기까지 식을 써야겠지. 그런 다음 그 점이 2,4를 지나요 라고 해서 걔를 대입합니다. 자, 이 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라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됐어요. 뭐가 보여? 인수분해 보여?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면 무난한 겁니다. 여기서 무난한 거야.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무난해.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인수분해가 되는 거면 R의 좌표의 정보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고민할 게 없어요. 끝난 겁니다. R은 2 또는 10. 그럼 원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반지름이 2인 원 또는 반지름이 10인 원.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럼 왜 두 개일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지금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려는 거에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났지만 어느 문제까지 질문이 들어오냐면 그 두 원을 구하세요 뿐만 아니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여기를 대비해야 돼 우리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면 여기에 정보가 뭐냐면 이 지나가는 점의 좌표. 이 지나가는 점. 동시에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좌표냐 아니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저 좌표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 그게 뭔 뜻이냐? y는 x 위에 있으면 지나가는 점의 x좌표, y좌표가 똑같겠지. 2,2를 지나고 3,3을 지나고 4,4를 지나고 동시에 접해요. 이 상황이냐?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면 2,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또는 마이너스 2,2를 지나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다르냐 하면 자, 일단 8번 문제는 끝이 났어요. 뭐가 다를 거냐? 미리 얘기해 놓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고난도 문제는 저걸로 풀어야 되는데
자, 어느 한쪽 사분면에서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를 지나면서 여기 있어. 여기 어느 점이 있어. 요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 요렇게 해서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위쪽에 하나, 두 개가 나와요. 항상. 어느 한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두 가지의 사이즈의 원이 나오게 돼 있어. 작은 거, 큰 거. 그런데 지금처럼 y는 x라고 하는 그 직선 위에 점을 지나면 봐봐. 여기에 중심을 봐봐. 중심이 아까 뭐라 그랬어? x축, y축 동시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얘가 r, r이라 그랬잖아. 이 원들의 중심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어요. 원의 중심이 x, y는 x 위에 있어. 그러면 요게 반지름이고 요게 반지름인데 두 원이 접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y는 x라고 하는 그 위의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애는 두 원이 접합니다. 두 원이 접한다는 소리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그냥 같아요. 자,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성대모사 했다. 자, y는 x라는 점이 아니라 지금처럼 2,4 요런 점을 지나. y는 x가 여기 있는데 y는 x 위에 점이 아닌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도 역시 두 개가 있는데 얘를 위쪽에서 이렇게 지나는 원과 이렇게 큰 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원은 교차하게 되는 거야. 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합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언제는 그냥 두 반지름의 합으로 답이 나와버리고 언제는 아닌 경우가 있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이런 상황에서 물어보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상황 정도를 알고 있어야 다음에 또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시험 대비할 때 끄집어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난한 상황은 요 1, 2번의 단계에서 인수분해가 쉬운 걸로 끝이 나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냥 무난한 거야. 이 문제의 정답률은 4개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니?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근데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이 질문과 합쳐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렵다. 그 문제가 어렵다. 그게 이제 1등급 문제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점을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어요. 두 원 사이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일단 접근을 해봅시다. 이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그랬어요. 몇 사분면이에요? 몇 사분면입니까? 마풀 2사분면이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세팅해야 돼? 풀마 이렇게 세팅해야 돼. 마이너스 r, r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제가 마이너스 2,1을 지나요. 대입. 자, 전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인수분해 되라고. 그래야 쉬운 문제인 거야. 전개하면서. 인수분해 됐죠? 이러면 무난해진 거야. 자, 그러면 원 중심이 1, R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1 두 번째 원은 마이너스 5,5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루트 x차 제곱 더하기 y차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반지름의 값으로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중심 사이의 거리. 자, 먼저 이해됐어요? 자, 원이 XY축에 동시에 접할 때 AB에 대하여 자, 얘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일단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X제곱의 1차항, Y의 2차항, 1차항, 상수항 넘기고, 자, 반의 제곱, A제곱, 반의 제곱, 9. 자, 이렇게 놓고 보자. 자, x 플러스 a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 자, 그러면 a는 양수래요. 자,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러면 이 절대값과 이 절대값이 같아야겠지. 동시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a는 3입니다. 자, 그럼 a가 3이니까 이 값이 반지름의 제곱인 반지름이 지금 3이 나왔으니까 3의 제곱과 같아요 라는 식도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a가 3. 9 더하기 b 더하기 2는 9. 이렇게 해서 b 값도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x축에 접해요. 그러면 요 r 제곱이랑 y 중심 y 좌표 중심 y 좌표의 제곱과 같고 y축에 접해요. 그럼 얘랑 같고 동시에 접해요. 그러면 다 똑같다. 이렇게 쓴다는 소린 거예요. 자, 중심이 누구누구 위에 있고 4사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그러니까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떤 정보를 알면 끝나? 반지름의 값을 알면 끝나는 거야.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 그러면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 중심 좌표가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풀마. 중심 좌표가. 근데 그게 이 직선 위에 있대. 그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x에다가 r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r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r이 3인 걸 찾은 거예요. 끝났죠. r이 3이고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x 마이너스 3 y 플러스 3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다는 소리예요.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심 좌표. 자, 1사분면 r, r 2사분면 마이너스 r, r 3사분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라. 부호에 조심해서 각 사분면에 부호를 반영해서 써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진도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발전 예제는 지금은 스킵을 할 거예요. 자, 나중에 시험 대비 때 연습은 따로 할 건데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건 좀 약간 어렵고요. 그래서 301페이지 스킵하시고요. 연습 문제 324번 요것도 버리시면 돼요. 지금은. 팍팍 지울 거 아니야. 나중엔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좀 빼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확인 체크들 연습해 보세요.